중요한 건 이 증여가 없어지네요. 이건 해볼 만한데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요즘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제 결산 시즌이라고 해서 이 시즌이 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, 뭐 정기 주주총회라든지 뭐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과 함께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 주제가 배당이에요. 그렇죠. 이제 법인은 배당 결의를 해야죠. 어떻게 올해 본인 법인은 배당을 받나요? 저요? 아니요. 물론 이제 저도 안 받고. 네. 이게 뭐냐면 이제 배당이라는 게 주주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네. 실행을 하는 건데 뭐 이익이 나도 안 받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. 뭐 이익이 안 나서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배당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배당 중에서도 핵심인 초과 배당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. 좀 기본편, 심화편 그리고 응용편까지 끝까지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네.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배당이란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제 본인이 좀 연로하니까 아버지라고 하고요. 네. 제가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법인의 주식을 99%를 갖고 있고 그렇죠. 제가 1%밖에 없어요. 네. 이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배당을 하면 네. 당연히 9,900만 원 그리고 제가 100만 원 맞습니다.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게 맞는데 네. 사실 본인 아버님은 받질 원하지 않죠. 돈이 받아봐요. 난 돈이 많은 거죠. 그리고 소득세도 많아. 네. 그러다 보니까 안 받고 굳이 내가 세금 내가면서 그걸 왜 받냐? 그렇죠. 그래서 제가 1억을 다 받아요. 그럼 제가 좀 초과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초과 배당인데 자 이렇게 1억을 받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고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이게 사실 예전엔 가능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절세를 했죠. 그렇죠. 승계 작업을 한 거죠. 근데 우리의 국세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절세를 좋아하지 않아요. 세금을 거둬야 되고 이거는 부당하다. 이게 가진 자들의 게임 아닌가.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죠. 제재가 어떻게 됐냐. 그럼 사실은 9,900, 100 이렇게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일로 1억이 갔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받았으니까 일단 소득세는 내. 1억에 대해서. 소득세를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죠. 그렇죠. 그리고 나머지 돈은 증여야. 증여 받은 거잖아. 사실. 아버지 건데. 그거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세금이 많다. 이렇게 되는.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. 그래서 안 하죠, 요즘에. 그렇죠.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낸다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도 못 느낄 테고요. 네. 자, 이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 시작을 했겠죠. 그렇죠. 이게 기본편인데 네. 자녀 개인이 아니고 자녀가 법인을 만들어요. 네. 그래서 법인이 1%를 소유를 해요. 맞습니다. 그랬더니 이런 초과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바뀐다고 하는데 네. 자,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? 법인이 받으면 소득세, 증여세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를 한번 내는 거거든요. 일반적으로 법인이 받았으니까 법인은 법인세 내는 게 맞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 봐주는 건 아니고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과세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영상을 찍었듯이 그 규정은 있지만 일단 오늘 원론적인 부분으로는 법인세를 냅니다.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? 아까 말한 소득세 내고 증여세를 2번 냈잖아요. 근데 그냥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끝납니다. 그래서 초과 배당이 아직도 가능해요. 네. 물론 이제 박사님의 얘기는 이제 요건을 갖춰야겠지만 갖췄다 치고 네,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그건 확인하시고 네. 원래 개인이 받으면 소득세 내고 증여세를 내고 이 두 가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이 주주가 돼서 초과 배당을 받게 되면 일단 소득세가 법인세로 바뀌고 그렇죠. 근데 법인세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세이브 될 수 있고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증여가 없어지네요. 증여세가 없죠. 이건 해볼 만한데. 근데 이 효과가 엄청난 게 또 있습니다. 일단 절세는 기본이고 네. 또 하나는 배당을 한다는 거는 아까 얘처럼 부모님이 갖고 있는 회사의 99%가 주식의 가치가 있을 텐데 배당을 하면서 잉여금이 계속 없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떨어지죠. 그러면 나중에 이 주식을 승계할 때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중 3중의 효과가 있죠. 그렇죠. 매년 이런 자산의 승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이 법인, 즉 아버지 법인이 이런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잉여금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거 다 상속증여세 내야 되거든요. 그럼요. 근데 이거를 증가하는 거를 늦추거나 멈춘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속증여세도 혜택이 있다. 그럼요. 자,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편. 기본편. 네.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심화편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더 한번 나은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수치가 좀 많은데 네. 일단 주식의 비율이 20%냐 20% 이하 20%에서 50% 사이. 아까 전에 이제 자녀가 그렇죠. 1%를 갖고 있었잖아요. 1%를 갖고 있는 경우. 네, 근데 1%가 아니고 만약에 20%를 20%. 보유했거나 혹은 50%를 넘거나. 네. 이 기준이 있는데 이게 법인이 배당을 받았으니까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
근데 20% 이하로 갖고 있으면 아까처럼 30%에 대한 입금을 빼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배당을 받아도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만약에 20%를 넘었다. 그리고 50% 사이에 있다. 그러면 80%를 빼주는 게 있어요. 그럼 1억을 받았다.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. 근데 만약에 50%를 넘겼다. 과반을 넘겼잖아요. 그럼 세금 안 내요. 네. 배당만 받는 거예요. 법인세마저도 100% 그렇죠. 감면이 되기 때문에 네. 세금을 안 낸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자녀 법인은 받기만 하네. 그렇죠. 이 부모 법인의 잉여금이 그냥 쭉 들어오는 거잖아요. 세금 내지 않고. 이런 엄청난 효과가 심화 편이죠. 야,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면 네. 자녀가 1% 혹은 소액의 주주로서 개인으로 갖고 있을 때는 초과배당으로 인해서 소득세와 증여세 둘 다 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. 맞습니다. 근데 법인이다라면 법인세는 내겠지만 증여세는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세이브가 되고 네. 이 자녀 법인이 이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1%냐 20% 넘게 있냐 50% 넘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법인세마저도 30% 감면 80% 감면 혹은 100% 감면으로 인해서 네. 이쪽에 승계와 절세를 통해서 이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. 맞습니다.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응용편이에요. 응용편. 응용편은 뭐냐면 아이 그거 알고 있어. 네. 그렇게 50% 주식 넘게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알지. 네. 근데 이미 아버지 회사가 커졌고 아버지 회사 주식 가치를 봤을 때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법인이 이거를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50%든 20%든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? 응용편은 이제 응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이게서부터 인생은 실전이죠. 네. 이제 실전인데 그러면 최대 효과는 뭐예요? 법인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럼 그걸 만들어줘야죠. 아니 그 어떻게 해요? 처음에는 1%로 시작하겠죠. 네. 그럼 이제 배당을 받아요.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? 돈이 생기죠. 돈이 생기죠.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아버지 회사는. 그럼 이 법인은 이 돈으로 뭘 해야 되죠?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사야죠. 사든지 증여를 받든지.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. 그래서 주식 비율을 점점점 올려가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20%를 넘어섰다.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? 그럼 이제 더 받아야죠. 배당을 빵 해야죠. 이제 그때부터. 그렇죠. 세금이 왜냐면- 그닥 20%만 내면 되니까. 그렇죠. 80%가 공제되니까. 그렇게 하다가 50%를 넘어섰다. 이제 다 된 겁니다.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아버지 회사는 가족법인의 회사로 넘어갔다고 봐야죠. 아, 이거 좀 그런가?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당연히 의견과 이제 아, 그럼요, 승계에 그럼요.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편과 심화편을 잘 혼합을 해서 응용편으로 가시면 네.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. 승계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. 물론 이제 더 빠르게 조금 더 세금 내더라도 빨리 승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방문을 하셔서 예,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장점만 쭈르륵 설명했는데 이 플랜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은 따져가면서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렇죠. 사실 뭐 너무 좋게만 얘기해가지고, 야,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, 실무에서는 그렇죠. 그 범위와 한도와 뭐 서류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갖춰야 될 것 같고, 네. 그거는 전문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한 줄평 하신다 그러면, 자녀법인으로 초과배당을 시작하세요. 응용편까지 가야 합니다.